프랑스 남부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전 세계 네티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 한 마리가 거대한 멧돼지의 습격으로부터 주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운 것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개와 주인의 만남부터가 운명 같은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아내를 잃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던 프랑스 사진작가가 어떻게 한국의 진돗개와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는지 그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프랑스 리옹의 차가운 겨울 아침, 앙투안 르클레르는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며 또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42살의 그는 한때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쳤던 보도 사진작가였죠. 15년간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과 재난 현장을 누비며 진실을 담아냈던 그의 렌즈는 이제 먼지만 쌓인 채 서랍 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마리를 잃은 지 2년이 흘렀지만 시간은 그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세상과의 거리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예전엔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생생한 표정을 포착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졌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군. 앙투안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커피를 우려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생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냉장고에서 꺼낸 빵 한 조각으로 간단히 아침을 때우고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했죠. 여전히 전 세계 각지에서 촬영 의뢰가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 그가 무심코 인터넷을 브라우징하던 중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를 찍은 흑백 사진이었는데 개의 눈빛에서 뭔가 강렬한 힘이 느껴졌어요. 날카로우면서도 슬픈, 고독하면서도 당당한 그 표정은 마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이상하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였더라? 앙투안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사진을 본 후 며칠 동안 앙투안은 계속해서 진돗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는 것, 충성심이 뛰어나다는 것, 그리고 매우 까다로운 성격을 가졌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죠. 우연히 파리 근교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한국에서 구조되어 온 진돗개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는 주저없이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보호소 직원은 그를 견사로 안내하며 설명했어요. 이 아이는 바람이라고 불러요. 한국에서 1살 때 교통사고로 주인을 잃고 보호소에서 지내다가 작년에 프랑스로 입양 보내졌죠. 하지만 새로운 가족과 적응하지 못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직원의 표정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견사 안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바람과 앙투안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3살의 바람은 흰색과 갈색이 조화롭게 섞인 아름다운 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눈빛엔 깊은 경계심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앙투안은 그 순간 자신과 닮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상처받고 세상을 불신하며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으려는 모습이 꼭 자신과 같았죠. 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앙투안의 말에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바람이는 매우 까다로운 성격이라서 괜찮습니다. 저도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앙투안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어요. 사실 그는 바람을 사진 작품의 모델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 외로운 생명체에게서 느껴지는 동질감이 더 크게 작용했죠. 바람을 집으로 데려온 첫 주는 그야말로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람은 앙투안이 다가가려 할 때마다 구석으로 몸을 숨겼고 음식도 앙투안이 보지 않을 때만 조금씩 먹었어요. 앙투안은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사진 촬영은 언제 할 수 있을까? 그는 여전히 바람을 작품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카메라를 들고 바람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렌즈를 통해 본 바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연출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걸 느꼈어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는 바람의 모습,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 그리고 가끔 앙투안을 힐끗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리는 모습까지도 모든 것이 진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서로 거리를 두고 걷고 있던 중 바람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앙투안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앙투안의 손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의 접촉은 매우 짧았지만 앙투안에게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아, 넌 나를 신뢰하기 시작한 거구나.
앙투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바람을 하나의 작품 소재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앙투안은 바람이 자신의 침실 문 앞에서 잠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경계심은 있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봄이 되자 앙투안은 오랜만에 촬영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바람과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면서 그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목적지는 알프스의 작은 산악마을이었죠. 설산의 풍경과 함께 바람의 모습을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산악마을에 도착한 첫날, 앙투안과 바람은 함께 설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바람은 눈 위를 가볍게 뛰어다니며 새로운 환경을 탐색했습니다. 앙투안은 그런 바람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았죠. 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길을 잃었군. 앙투안은 당황했습니다. GPS는 작동하지 않았고 사방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체온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앙투안 앞에 서더니 특정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죠. 바람아, 어디로 가는 거야? 앙투안은 반신반의하며 바람을 따라갔습니다. 바람은 확신에 찬 걸음으로 앞장섰어요.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람의 모습을 보며 앙투안은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30분 정도 걸었을까요? 멀리서 산장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산장에 도착한 앙투안은 바람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바람아. 네가 날 구해준 거구나. 그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바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람이 자신을 지켜준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벽난로 앞에서 바람과 함께 따뜻함을 나누며 앙투안은 처음으로 진정한 동반자를 얻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람의 귀소 본능과 충성심을 직접 경험한 이 사건은 둘 사이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어 주었죠. 알프스에서의 경험 이후 앙투안과 바람의 관계는 눈에 띄게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바람은 앙투안이 카메라를 들면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고 산책할 때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함께 걸었어요. 앙투안 역시 바람을 단순한 피사체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앙투안은 새로운 촬영지를 물색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한 산악지대에서 야생화가 만발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바람아, 이번엔 꽃밭에서 사진을 찍어보자. 앙투안의 제안에 바람은 꼬리를 살랑 흔들며 응답했어요. 산악지대에 도착한 그들은 울창한 숲을 통과해 꽃밭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은 신나게 뛰어다니며 새로운 냄새들을 맡았고 앙투안은 그런 바람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죠.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바람의 털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야생화들 사이에서 뛰노는 바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그림 같았습니다. 완벽해, 바람아. 이런 사진을 찍고 싶었어. 앙투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셔터를 눌러댔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바람도 편안해 보였고 앙투안도 오랜만에 마음의 평정을 찾은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덤불 속에서 거친 소음이 들려왔어요. 앙투안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큰 멧돼지 한 마리가 덤불을 헤치고 나타났습니다. 놀란 멧돼지는 침입자들을 발견하고는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어요. 앙투안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15년간 세계 각지의 위험한 현장을 누벼온 그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멧돼지의 붉은 눈이 앙투안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근육질의 거대한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협적인 기운은 숲의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었어요. 앙투안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리가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람이 번개처럼 앙투안 앞을 가로막았죠. 바람아, 안 돼. 앙투안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람은 털을 곤두세우고 낮은 으르렁 소리를 내며 멧돼지와 대치했어요. 체구는 멧돼지가 훨씬 컸지만 바람의 기세는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그의 온몸에서 느껴졌죠. 멧돼지가 돌진했습니다. 바람은 재빠르게 옆으로 피하며 멧돼지의 옆구리를 물었어요. 하지만 멧돼지의 가죽은 두꺼웠고 바람의 공격은 큰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분노한 멧돼지가 바람을 향해 뒤돌아서며 엄니를 드러냈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바람은 뛰어난 민첩성으로 멧돼지의 공격을 피해가며 계속해서 반격했어요. 하지만 체중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멧돼지의 엄니가 바람의 뒷다리를 스치며 깊은 상처를 남겼죠. 선혈이 흘러내렸지만 바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람아! 앙투아는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바람이 다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바람은 계속해서 앙투안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상처 입은 다리로 힘겹게 서서도 멧돼지와의 거리를 좁히지 않았죠. 마침내 멧돼지가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바람의 끈질긴 저항에 지쳐버린 것이죠. 위험이 사라지자 바람은 그제야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뒷다리의 상처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왔어요. 앙투아는 급하게 바람에게 달려가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바람아. 정말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바람을 안고 앙투아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 근처 마을의 주민이 그들을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해주었어요. 마을의 작은 동물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바람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다행히 뼈는 괜찮았지만 근육과 인대에 꽤 심한 손상이 있었죠. 며칠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해주세요. 수의사의 말에 앙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을의 작은 여관의 방을 잡고 바람의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처음 며칠간 바람은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앙투아는 바람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죠. 물을 먹여주고 약을 먹이고 상처 부위를 정성껏 소독해 주었습니다. 밤새 바람의 상태를 지켜보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수의사에게 연락했어요. 바람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앙투아는 바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단순히 치료비를 지불하고 전문가에게 맡겼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바람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앙투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바람은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틀거리며 걸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앙투안은 그런 바람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바람을 작품의 소재로 보지 않았죠. 이제 바람은 그에게 가족이었고 생명을 함께 나눈 동반자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널 지켜줄 차례야. 앙투안은 바람의 눈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바람도 그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꼬리를 살살 흔들어 보였어요. 둘 사이에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완전히 회복된 후 앙투안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람의 고향인 한국의 진도를 직접 방문해 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바람아, 내 고향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 앙투안의 말에 바람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언제나처럼 그를 신뢰하는 눈빛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그들은 곧장 진도로 향했습니다. 섬에 발을 디딘 순간 바람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탐색하는 모습이 평소보다 더 활발했습니다. 마치 어딘가 익숙한 냄새를 맡는 것 같았죠. 진도의 한마을에서 앙투안은 진돗개 사육사인 김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55살의 김준호 씨는 30년 넘게 진돗개를 키워온 전문가였어요. 이 아이가 바로 우리 진돗개군요. 정말 아름다운 개입니다. 김준호 씨는 바람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진돗개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앙투안의 요청에 문화해설가 박소연 씨도 합류했어요. 34살의 박소연 씨는 진도의 전통과 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진돗개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이자 충성의 상징입니다.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개들이죠. 며칠간 진도에 머물며 앙투안은 진돗개의 역사와 전통을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바람이 태어났을 법한 장소들을 돌아보고 진도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도 카메라에 담았어요. 무엇보다 바람이 이곳에서 보이는 편안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진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돗개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작품을요. 앙투안은 김준호 씨와 박소연 씨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진도의 해변에서 석양을 배경으로 바람과 함께 앉아있던 앙투안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바람을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요.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졌고 닫혀있던 세상과의 문도 다시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다시 시작된다.
앙투안은 바람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진돗개의 충성심에 대해 알고 계신 이야기가 있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